안녕하세요. 어린이들의 즐거운 글쓰기를 위한 작가되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책은 6권의 팝업 중에서 의인화가 무엇인지 알아보며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소은이와 소망이 책입니다. 수업을 위해 팝업 동화책과 활동지, 그리고 동화책과 같은 모형, 나만의 책을 준비해 주시고 필기 도구와 색도구, 종이를 접을 수 있는 봄폴더도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다면 팝업 동화책을 펼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이와 소망이 책은 한 장의 종이를 이용해 8쪽이 되는 90도 팝업책입니다. 이 책은 사람과 동물이 서로 교감하며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의인화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럼 의인화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만 언어를 사용하지만 의인화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이나 사람이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은이와 소망이 책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의인화해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이와 소망이 책은 어린아이인 소은이가 주인공이 아니라 강아지인 소망이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화자는 강아지인 거죠. 강아지 소망이의 불안한 마음은 흔들거리는 차를 타고 한참을 온 것 같아. 어디에도 엄마 냄새가 나지 않았어. 어쩔 줄 몰라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 라는 상황을 설명한 표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불안한 강아지 소망이를 보며 어린 소은이가 따뜻하게 안아주며 엄마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강아지 소망이는 어른 강아지가 되었고 또 그만큼인 소망이와 소은이는 서로 의지하며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겠죠. 나를 보살피며 놀아줬어. 양말 봉을 던져주면 난 신나게 물어오고 간식을 숨겨놓으면 킁킁대며 앞발로 요리조리 찾고 이런 모습을 보며 까르르 웃는 소은이 웃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 이런 표현들은 처음 소망이의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바뀐 소망이는 늘 소은이와 함께 다니며 소은이가 기쁠 땐 함께 좋아해주고 슬플 때는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소은이가 잠이 들면 가만히 옆에 누워서 기다려주기도 하죠. 강아지와 사람, 생긴 모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특별한 교감으로 마음을 나누며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화책입니다. 상황이란 어떤 일이 처해 있을 때의 모습이나 형편을 말합니다.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야기의 배경과 분위기가 달라지죠. 이 책에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주인공의 감정과 느낌을 사람이 아닌 동물이 되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혹시 키우고 싶은 동물이 있나요? 또는 키우고 있는 동물도 괜찮아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내가 그 동물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생각이 드는지 생각하고 적어 보세요. 이번에는 행복하다고 느낄 만한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웃음소리는 늘 행복하죠.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도 행복하고 나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해줄 때도 행복해요. 또 어떨 때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더운 여름 물총놀이를 하며 함께 뛰어놀았을 때 행복했어. 늘 산책 시간을 맞춰줄 때 기분이 좋아. 작은 것 하나까지 가득 적어서 책을 읽는 독자도 행복함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감이라는 것은 서로 접촉하지 않아도 따라 움직이는 느낌을 말합니다. 각자 다른 것을 하다가 동시에 얼굴을 본다든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을 서로 알아줄 때 교감한다고 할 수 있죠. 또 슬플 때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도 교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말을 할 때면 자세를 낮춰서 눈을 마주쳐줬어. 너와 함께 있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너무 행복해. 이런 표현들로 교감했던 상황 등을 적어보세요. 생각하기에서 키우고 싶은 동물이나 혹은 키우고 있는 동물을 떠올려 보고 내가 그 동물이 되어 불안했던 마음과 행복했던 마음, 또 교감했던 내용들을 상황과 함께 적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을 동물로, 등장인물을 사람으로 계획해 성별과 나이, 이름 등 책을 만들기 위한 주인공의 정보를 계획하고 적어 보세요. 의인화하는 방법을 잘 이해했다면 팝업 동화책과 같은 형태인 나만의 책을 다시 펼쳐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업 동화책과 같은 형태인 나만의 책을 잘 만들었나요? 나만의 책을 만들기 위해 활동지와 함께 준비해 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계획했던 동물을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그림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주인공이 느끼는 불안한 감정을 상황에 맞게 글로 써주세요. 우리가 평소에 키우지 않은 동물도 괜찮고 상상의 동물도 괜찮아요. 활동지에는 떠오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메모하고 자유롭게 적을 수 있답니다. 등장인물인 사람은 길게 튀어나온 팝업의 모양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표현해 주세요. 팝업 동화책처럼 따은 머리를 길게 그려 놓어도 되지만 자유롭게 접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남자아이일 경우에는 필요 없는 부분을 오려도 괜찮아요. 그동안 함께 지내며 행복한 감정과 상황을 표현해 주세요. 행복을 느끼는 주인공 동물의 모습을 90도로 튀어나온 부분에 맞춰서 그려주어야 해요. 여러분이 생각한 동물이 연하게 그려진 부분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색을 조금 진하게 칠해서 보이지 않도록 해주면 됩니다.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생각한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표현해 주세요. 세 번째 면의 가운데 부분은 튀어나온 형태에 맞춰 둘만의 특별한 교감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해 줘야 합니다.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주인공의 모습을 그려주세요. 작은 상자 안에 주인공의 모습을 직접 그려도 되지만 꾸민 종이나 사진을 오려 붙일 수도 있어요. 꾸민 종이나 사진을 오려 붙일 때는 책을 덮었을 때 책 밖으로 붙여진 꾸민 종이가 튀어나가지 않도록 크기 조절을 잘 해줘야 합니다. 글과 그림을 완성했나요? 색 도구를 이용해 멋지게 색칠해 보세요. 책에는 앞표지와 뒷표지가 있습니다. 앞표지에는 책의 제목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제목을 정할 때는 책의 내용이 잘 전달되고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명하게 적어 주어야 합니다. 또 책을 완성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고 가장 밑에는 출판사가 들어가지요. 출판사의 역할은 좋은 책을 대량 생산하여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만든 책에서는 스스로 글작가, 그림작가, 그리고 편집자가 되었기 때문에 출판사의 이름도 여러분이 각자 지어서 넣어주세요.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앞표지를 살펴보며 여러분의 책도 완성해 보세요. 뒷표지에는 책을 완성한 날짜를 적어주세요. 알파벳 C는 카피라이터의 약자입니다. 카피라이터는 책의 주인인 저작권을 나타내므로 이 책의 주인인 자신의 이름을 한 번 더 적어주시면 됩니다. ISBN은 작가의 저작권을 관리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뒷표지 오른쪽 밑에 그려진 바코드를 보시면 작은 글씨체로 ISBN 979-11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숫자 979는 책의 종류 중 11은 대한민국을 뜻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출판사 번호를 적게 되는데 우리는 출판사의 이름을 임의로 지어서 넣었기 때문에 이 번호 또한 적고 싶은 숫자 4개를 적어주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책의 발간 순서를 적어주세요. 여러분은 이 책을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숫자 1로 표시해 주세요. 다시 정리하면 ISBN 979 다시 대한민국 번호 11 다시 출판사 번호 4자리 다시 1을 써주면 됩니다.
마지막에 뒷표지에는 책값이 들어갑니다. 책값에는 작가의 생각값과 이 책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뒷표지를 살펴보며 여러분의 책도 완성해 보세요. 마음을 나눈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동물이나 사물을 의인화해서 생각해 보고 상황에 대한 설명과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책을 만들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